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시간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아침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 톱 기사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교회 대면 예배 금지됐습니다. 지금 소규모 예배 이쪽에서 좀 확산이 많이 됐다.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엄격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노래방과 PC방 운영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표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인데요. 인천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 50인 이상 모임 원칙적 금지됩니다. 그리고요.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등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됩니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역시 중단됩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5일간 닷새간 확진자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당장 감염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요,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아랫부분에 좀 봐주세요. 자, 확진자 1,000여 명 넘어섰다. 5일간 통계도 있고요. 6일간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아무튼 늘었다라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도권 전체가 거리두기 2단계 의무화가 됐다. 앞으로 일주일 대유행 분수령이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개신교 단체들 집단 감염 기피 사과. 지금 저 종교 모임이 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한교총 그리고 한목협 등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치 집단화, 교회 본 모습으로 돌아오길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입니다. 정부가 지금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하게 고삐를 쥐고 있죠.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매매 수요가 몰렸다. 정부의 대책은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죠. 이곳은 정부의 죄기, 정부의 어떤 규제를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서울 지난달 7,000건 이상 12년 만에 최다 거래가 이루어졌답니다. 갭 투자 등 규제 피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방 도시의 매매도 2분기에 38%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 여기에도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과 맨비엔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박민식 전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곳곳에서 멘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금 많은 분들이 감염될까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뭔가 모임, 예를 들면 예식입니다. 결혼식들 준비하는 신혼부부가 아니라 예비부부죠. 예비부부들 멘붕 상태입니다. 50인 이상 모임이 실내에서 안 되거든요, 지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엮는 자와 뿌리치는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정치권, 여야가 뭔가 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뭔가 가능한 공세를 통해서 엮으려는 모습이고요. 다른 쪽은 왜 이래? 선을 긋는 모습인데 쉽사리 그 선이 그어지지는 또 않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이
궁금하다. 미래에 무엇이 가장 궁금하다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이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당대표의 만화 전기입니다. 어떤 책이 9월 초에 나오는데 어제 그 책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약간 논란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사를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는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부터 봐주세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이잖아요. 이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는가? 그걸 분석을 했어요. 여기 작은 제목이잖아요. 큰 제목으로 다시 갑니다.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큰 위기다. 지금 방역당국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유가 세 가지로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신도등이 3천여 명인데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겁니다. 대구에 집중된 신천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요. 그다음에 타 교회 예배에도 참석을 한 걸로 지금 나옵니다. 다른 교회 2차 감염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확진자의 38%가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입니다. 연령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신천지의 2.8배다. 이런 측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연락은 불통, 격리 거부 도주,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일파만파. 이런 일파만파 속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확진자 400여 명으로 급증했는데 신도들, 물론 많은 분들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시지만 일부 신도들 이 협조를 안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밝힙니다. 서울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조사 대상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방역 당국이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3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수도권, 특히 일부 교회의 환자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고령의 확진자가 많은 점, 동시에 인구가 가장 많고 동시에 밀집한 수도권에서 시작된 유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수도권 유행은 지난 신천지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방역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종이죠. GH. 뭐 약간 새로운 형태입니다. 근데 뭐 확산 속도가 좀 빠르다는 설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백신 개발에 참여한 제롬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인터뷰 내용을 좀 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기대된다. 내년 초부터. 이 기대 진짜 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재확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잦아들었다가 다시 확산됐다가 이거 반복된다는 거죠. 이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올 11월쯤엔 첫 백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20억 개 분량 확보 그리고 미국 등 백신 입도 선매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국제
공동 구매로 대응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부와 국민 긴장 늦추는 순간 평온한 일상은 더 멀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 그 평온한 일상은 점점 더 멀리 도망간다는 겁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요. 자, 그럼요.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 뭐 기사에는 소개 안 됐지만 지금 어제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갔는데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격상을 당장 해야 된다.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과정을 이제 걸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의 기준은 3단계까지 격상할 정도의 환자 발생 수준은 아닙니다. 예. 3단계까지 격상하게 되면은 예.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뭐 목욕탕, 영화관, 미용실 이런 중위험 시설까지도 전부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현 단계에서 이런 경제 조치가 다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그런 3단계 격상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직은 좀 빠르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GH형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변종이라고 좀 되는데 네. 이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런 GH형 같은 변종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이전까지만 해도 S타입, V타입의 예.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GH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이 예. GH형 바이러스가 종전의 S그룹, V그룹에 비해서 전파력이 한 6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 그 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 개체 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가고 변종이 자꾸 늘어갈수록 확산의 강도는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예.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이 시민들께서는 예. 이러한 전파의 이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요,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리두기를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강화가 지금 반복되어 왔거든요. 좀 네. 상황이 호전되면 완화하고 다시 지금처럼 악화되면 다시 강화하고 이런 상태인데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백신과 치료제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저 시간 벌기 수단일 뿐이다.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네, 시간 벌기라는 수단,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닙니다. 예.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노력이 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다. 라고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사실상 치료제나 백신은 그 개발과 또 이 실제 성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요. 예. 또 정상적으로는 수년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속 개발과 신속 승인 절차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제와 백신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그때까지 대충 지내자.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제 백신 나올 때까지 가능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기사에서 백신 얘기가 있는데 여기 전문가 전망에 따르면 11월쯤엔 첫 백신 정도 기대되고요. 내년까지 한 20억 개 분량 확보.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자, 많은 네, 분들이 맞습니다. 가장 궁금해합니다. 백신 도대체 언제 나와서 맞을 수 있는 건가? 이거 언제입니까? 네, 지금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각국에서 지금 예. 아주 사활을 걸고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또 백신 승인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백신이 설사 이제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접종 물량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시라도 우리가 이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는 모더나라든지 존슨앤존슨, 파이자,
또 이런 제약회사들이 지금 거의 뭐 3상 시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예. 빠르게는 11월, 늦어도 내년 1월경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그런 전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많은 그 전 세계 이 국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사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가 바뀌자마자는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좀 기대해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이 사실 코로나19 위기가 다시 왔는데요. 네. 최대 고비는 어느 정도까지? 이걸 좀 알아야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시점까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것 같은데 최대 고비는 언제까지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환자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은 이미 예. 8월 초부터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다. 잠복기가 2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예. 8월 달 우리가 조금 좀 긴장의 끈이 좀 완화된 그런 상태에서 이게 증가됐기 때문에요. 예. 사실상 이 연결고리를 끊는 노력은 앞으로 2주. 우리가 잠복기가 2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2주 동안에 모든 사회적 활동을 최소화하는 예. 그런 연결고리를 끊어야지만이 이 상황을 좀 잠재울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2주 정도까지는 예. 우리가 과거 4월달 이전에 신천지 이 관련된 그 집단 발병 양상 그런 상태의 마음의 그 가짐을 하고 예. 최소화하는 그런 활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에 우리가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주 후에 위기가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다시 줄어듭니다. 뭐 한 자리 또는 뭐 한 수십 명 정도로. 그러면 그 후에 다시 또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그럼 또 다시 재확산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그 사회적 거리 1단계, 예. 2단계, 3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개인위생수칙 5대 원칙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증상 있으면 집에 머무르기, 사람 많이 모인 곳 가지 않기, 예. 뭐 이런 5대 원칙을 어느 상황에서든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그 5대 원칙, 불편한 원칙 당분간 또는 상당 기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조심할 수밖에 없네요. 결론은 그겁니다. 계속 조심하고요. 백신 치료제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 빠르면 연말쯤 나와서 내년 초부터는 접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때까지는 불편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르고 마네요. 결국은요. 지금 불편하지만 참으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몇 가지 기사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회 소모임 금지푼 바로 다음 날 교회 집단 감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지적을 좀 모았는데 정부가 놓친 지점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심입니다. 방심이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심. 여기 보시면 요 몇 가지가 지적이 돼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소모임 금지푼 다음 날 바로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 이게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요 아래로 갑니다. 자, 광복절 연휴 하루가 더 추가가 됐죠? 임시공휴일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할인 쿠폰 지급 결정했다가 확진 급증하자 급히 중단.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외식 많이 하면은 약간 할인해준다 이런 뭐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요. 그 전까지는 뭔가 경제를 좀 살려보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몇 가지 뭐 담화도 냈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 뭐 이 기사에서 다뤘던 내용도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처 등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정광 시장님, 정세현 국무총리의 최근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발언을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정부가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앞서서는 정부가 경제를 선택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어제 모습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뒤늦은 후회가 좀 묻어납니다, 지금요. 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예.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예. 이런 판단 속에 경제활동의 재개 형태로 왔습니다마는 예. 지금 저 사랑의 제일교회라든가 예기치 못한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엄청난 건 진원지가 지금 발생하지 예.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소모임에 대한 특히 여러 앞서 이제 세 가지 실책을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소모임 금지를 해제한 것이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사랑의 교회발 또 그 환자들이 다른 교회 가서 또 어떤 예배 활동을 하면서 곳곳에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은 그걸 따르면서 예. 어쨌든 이 상황을 지금 진정시키지 않으면 저는 결론은 결국에는 이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가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예. 만약에 재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다시 예. 이어질 경우에는 3명 중 1명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업이 30% 이상이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물론이고 예. 또 종사자 모두에게 전방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정부 또 정치권에서 가끔 서로 다 너희 탓이다 내 탓 공방을 합니다만 예. 지금 그런 수준과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굉장히 어떤 긴장감을 갖고 확성하면서 초기 코로나19에 국민들이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잘 극복을 해 나갔듯이 예.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같은 어떤 경각심을 갖고 움직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방역이냐 경제냐. 방역을 강하면 경제가 죽게 됩니다. 그 죽는 경제를 좀 살리려고 보니까 다시 또 방역에 호점이 생깁니다. 이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는요 정부의 강력한 조치죠. 사회적 거리두 2단계 완전 시행이니까요. 이 조치로 인해서 멘붕, 이른바 멘붕에 빠진 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4월 결혼식 하려다가 8월 말로 미뤘는데 이거 어쩌합니까? 이겁니다. 예비 신혼부부 멘붕이다. 하객들이 오시고 축하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이는 거 안 됩니다, 지금요. 근데 결혼식에 50인 이상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이 좀 설명돼 있어요.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에 실내 50명, 50명 이상 모임, 예식장 등 고위험 시설 오늘부터 운영 중단입니다. 한번 연기했던 결혼식 다시 불투명해진 거예요. 날벼락이죠, 이거는요. 자, 직원들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인원 제한 풀어야 눈물의 호소. 이건 사장님들 얘기고요. 지금 이 결혼식 준비해갖고 굉장히 멘붕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이런 불만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끝에 있습니다. 밑줄입니다. 예비년 신부부 중에 한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직원만 50명이 넘는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나 출퇴근 시간대는 꽉꽉 차는 버스, 지하철은 왜 그냥 두나? 여기는 그냥 두면서 실내에서 50명 모이는 걸 왜 못하게 하나? 이런 또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러나 일단 2단계, 사회적 거리두 2단계 조치에는 이런 50명 이상 모임은 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네. 참 이게 이른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사실 이렇게 예식 이런 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 환불 이런 게 일어날 겁니다, 취소와. 근데 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사정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일단은 예. 강력한 큰 틀에서 맞춰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불이라든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예. 분명히 그런 업체 측과 예. 또 정부 이런 데서 또 지자체에서 분명히 충분한 안전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당국에서 꼼꼼히 못 챙기고 있는 못 것 같아요. 챙기고 있죠. 예. 누군가는 그거를 진짜 큰 그림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이제 보면은
좀 성급한 기대감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요번에 터질 때도 반발자국 좀 늦은 그런 이제 검역 생활이 뭐 방역이 시작됐는데, 뭐 우리가 계속 그 코로나 초기에도 말했지만 국민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예.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재확산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뭐 우리가 좀 이해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애가 아플 때 제일 뭐 좋은 게 엄마 손이라 그러잖아요. 예. 요번에 이제 거마 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마 손이요? 예,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약효가 좋다고 아까 저는.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5대 수치찌개 다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엄마 손이 없으면 거마 손을 좀 잘 지키는 예. 그런 뭐 앞으로의 예. 3달 내지 4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기사에도 전문가 얘기가 잠깐 있었어요. 이 불편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요. 편안한 일상이 점점 더 저절로 달아난다고요. 지금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올 일상을 위해서는 지금은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